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에 나온 저의 책 트레이딩 전략서를 추천합니다. 당일 주도주 눌림목 공략법에 대해 다루는데 이등분선을 이용한 트레이딩 방법이 주된 내용이에요. 단타 검색 시가, 차트 세팅법, 눌림목, 캔들 패턴 등이 나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책 링크를 걸어 둘게요. 안녕하세요, 태소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 당일 단타 건드려선 안 될 종목 3가지입니다. 당일 매수 그리고 당일 청산하는 당일 트레이딩은 사실 숙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매매 원칙이 없다면 더욱이 손실을 볼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일 눌림목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자, 스캘핑으로 매매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차트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이 3가지 패턴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건드려선 안 될 종목 3가지 패턴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당일 트레이딩을 하는데 건드려선 안 될 종목은 첫째, 10% 이상의 갭으로 뜬 종목은 웬만하면 트레이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 자, 일봉 차트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이 다음날 갭이 10% 이상 뜨면서 상승을 시작하려 합니다. 대부분 일봉 차트도 좋고 갭도 많이 뜨게 된다면, 자, 오히려 여기서 바로 동시호가에서 질러버리는, 즉 시가에서 바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전 동시호가에서 매수를 하고 바로 빠르게 상승하여 수익을 취하는 전략이죠. 자, 운이 좋으면 연속으로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팔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이런 모양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시가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분할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분할 매수를 하였는데 오히려 더 급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더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0% 이상의 갭으로 시작한 종목에서는 웬만해서는 당일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실제로도 검색기에서 통계를 내보면 대체로 한 절반 이상은 10% 이상의 갭 뜬 종목은 장 마감까지 크게 오른 종목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검색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검색식은 제가 시가 10% 갭으로 상승 출발한 조건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자, 보게 되면은 10종목 정도 떴습니다. 자, 그중 대부분 보기에는 장 마감까지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들이 별로 없죠.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종목을 보게 된다면 먼저 이 동양이란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당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 KL넷 같은 종목을 보게 된다면, 자, 일봉 차트에서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죠. 하지만 시가가 15% 상승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일봉 차트가 이 직전의 고점을 뚫었어도 갭이 10%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이 직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그리고 이 직전에 물린 사람들의 본전 탈출 물량, 이 심리로 인해서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시가 베팅이나 시가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0% 이상의 상승 갭은 무조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ECS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죠. 자, 이 종목은 분봉 차트에서 오전에 크게 흔들었습니다. 자, 오전에 시가 베팅이나 시가 돌파 매수를 한 사람들은 이 구간을 버티면서 상한가를 먹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가 베팅을 하거나 시가 돌파 매수를 하여 이 상한가의 시세를 전부 다 먹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하게 된다면 털리기 쉽습니다. 저 같아도 털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 불가능한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때문에 쉽게 트레이딩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에
우리가 당일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물론 오후장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등분선을 완벽하게 장악한 이 시세 초입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우리가 장중 내내 이렇게 주가가 이등분선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쉽게 트레이딩 하기가 어렵죠. 자, 이런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검색식에 인바이오젠이란 종목도 전일 상한가에 들어왔고, 자, 오늘 15% 갭으로 출발하였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자, GH 신소재는 어때요? 자, 꼬리가 달렸지만은 장중에 양봉으로 8,000원 이상 상승을 하지 못했죠. 자, 서전기전은 장중에 한 20%까지 상승을 했었지만은 장 마감에는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자, 슈마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들 종목들의 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자, 분 차트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시가 베팅을 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자,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에 보게 된다면, 자, 이렇게 오전에 흔드는 구간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서 이등분선을 장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주가가 이등분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갭이 높게 뜬 종목들은 대체로 이 이등분선을 쉽게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 10% 이상 갭으로 출발한 종목들은, 자, 웬만해서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시가 10% 이상 갭으로 뜬 종목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10%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 특히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자, 이렇게 낙주 매매, 낙폭과대, 즉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련된 분들이라면 낙주 매매를 통해서 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숙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자,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트레이딩을 한다면 웬만해서는 완벽한 저점을 잡지 않는 이상은, 자, 이렇게 급락을 맞아버리기 쉽상입니다. 잠깐 종목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11%까지 하락을 했었죠. 자, 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장중 한 11시 30분 정도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략 이 부근에서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을 보게 된다면 한 4개 정도 캔들에서, 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왔죠. 하지만 이 이후에는 주가는 반등다운 반등 없이 오히려 질질질질 하락을 하거나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 낙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순간적인 구간을 잡지 못한다면은 타이밍이 엇나가서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웬만큼 이 종목을 잘 째려보거나 숙련되지 않은 트레이더라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웬만해서는 트레이딩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주가가 20% 이상 상승 중인 상태에서 웬만해서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의외죠? 자, 왜냐하면은 20% 이상 상승 중인 종목들 중, 자, 이렇게 주가가 잠깐 빠졌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20% 이상 급등하고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20% 이상 상승 중인 종목들은 항상 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기에 20% 이상 상승 시도 검색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당일 2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면 이 검색기에 나오도록 구현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 이상 상승 마감한 종목들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20% 이상 상승한 종목이 장 마감까지 20% 이상 마감한 종목들을 나오도록 구현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5종목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반면에 자, 이렇게 20% 이상 상승 시도한 종목들은 1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7개 종목들이 20% 이상 마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많죠. 비율적으로 말이죠.
성과 검증을 돌려봐도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한 3달치를 돌려봐도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자, 콤텍 시스템의 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전일 종가에서 당일 상한가까지 움직였었죠. 자,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2등분선 근처에서 결국 반등이 지지부진합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정보공학도 전일 종가에서 당일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 주가는 2등분선 근처에서 지지하는 듯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2등분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마젠도 마찬가지였죠. 소마젠도 자, 이렇게 전일 종가에서 당일 20% 이상까지 상승을 했죠. 워낙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내려오는 종목들은 이렇게 2등분선에서 유의미한 반등 없이 2등분선을 이탈한 채 약세로 흐르길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워낙 빠른 시간 내에 20% 이상 상승한 종목들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목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갭이 높게 뛴 종목, 대략 한 10% 이상 시작한 종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당일 10% 이상 급락한 종목을 제외하고, 당일 20% 이상 빠르게 급등한 종목들을 제외하면 됩니다. 즉, 이 캐리소프트란 종목처럼 당일 20% 미만에서 움직여 줄 때, 그때 주가가 2등분선에서 지지가 받는 모양새가 보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우리가 주된 트레이딩 대상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종목은 신고가 상태였죠.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리더스도 20% 급등하기 이전에 이 종목은 시세 초입 약 10% 상승했을 때 2등분선 초입에서 매수할 수 있었겠죠. 이 이후에서도 물론 20% 이상 상승했을 때도 2등분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 종목도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마디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반면에 워낙 빠른 시간에 상승을 한 종목들, 콤텍 시스템이나 한국정보공학 또는 소마젠 종목처럼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 3가지 패턴들을 잘 적용하시면 웬만해서는 크게 잃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 보내주시고요. 제 블로그에서도 이와 비슷한 칼럼을 작성을 했으니까 한번 구경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눌림목 단타를 할 때 제대로 된 세부적인 스킬들과 제가 쓰는 눌림목, 즉 2등분선 차트 세팅법, 추가적인 검색기를 알고 싶은 분들 또는 바닥권 세력주 포착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테스토의 주식투자 강의실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강의는 결제 시 평생 보실 수 있고 매달 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실 링크는 아래 상세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